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것은 종종 평화롭고 자신감 넘치는 경험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거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기 전에는 잘 이야기되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플랫폼과 포럼에서 얻은 지혜를 모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 경험만이 아니라 이 길을 먼저 걸어간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꼭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저 현실적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말해주지 않는 점들과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되면 가장 놀라운 점 중 하나는 자신이 스스로의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챌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누군가의 확인을 받지 못해 넘어져도 몇 시간, 심지어 며칠 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에 따르면 샤워를 할 때조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조금 과장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자신의 안전을 미리 고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외딴 곳에 살거나 가까운 이웃이 없다면 스마트워치나 의료 경보 시스템을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이런 조치는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며 혼자서도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한 온라인 포럼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집 외부에 비상키 보관함을 설치했다고 말한 댓글이 기억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이 창문을 깨지 않고도 집에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죠. 고독은 진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조차 나이가 들면 고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포럼 사용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었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멀리 이사를 가거나 은퇴를 하거나 세상을 떠나는 일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한 노신사가 포럼에 글을 남기길 며칠 동안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독립적인 삶을 사랑했지만 파트너나 룸메이트처럼 곁에 누군가 있어 날씨 이야기나 저녁 메뉴 같은 사소한 대화를 나눌 수 있던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그리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했습니다. 반려동물은 동반자와 같은 느낌을 줄 뿐 아니라 삶의 일정한 루틴과 책임감을 부여해 줍니다. 어느 한 여성이 한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고양이는 말을 하진 못하지만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항상 곁에 있어줘요. 그게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집 유지 관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일 중 하나는 집안일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별로 이야기되지 않지만 누구나 겪는 현실입니다. 제가 읽은 여러 이야기들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단순히 체력이나 의욕이 부족해서 특정 집안일을 미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해야 할 작업 목록을 만들어두지만 대부분은 미뤄두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가 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다 보니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기 때문이었죠.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힘든 집안일은 누군가를 고용해서 해결하거나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집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더 작은 공간에서 산다면 유지 관리가 더 쉬워지고 걱정해야 할 일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을 즐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당신의 일상이 소중한 의식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건 괜찮은 일입니다.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들에서 돋보였던 점 중 하나는 혼자 살 때 일상적인 루틴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였습니다. 파트너나 함께 사는 사람이 없다면 갑작스러운 계획이나 책임을 나눌 사람도 없기 때문에 루틴이 곧 안정감이 됩니다. 아침에 베란다에서 마시는 커피, 오후 산책, 혹은 저녁에 보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당신을 중심에 머물게 해줍니다.
한 70대 여성은 아침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늘 같은 노래를 틀며 조용한 집에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저녁마다 정원을 가꾸는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것은 단순히 식물에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루의 의미와 구조를 부여하는 활동이었기에 더욱 특별하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당신에게 엄격한 루틴을 고수하는 것이 나쁜 것처럼 느끼게 만들지 마세요. 혼자 사는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작은 일상적인 순간들입니다. 그것들은 당신만의 의식이고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혼자 요리하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지만 보람 있는 일입니다. 혼자 요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뜻밖의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살게 되면 큰 식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고 가끔은 자신을 위해 정성 들여 요리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간편함 때문에 냉동식품이나 테이크아웃을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여성이 포럼에 댓글을 남기길 자신을 위해 요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리가 단순히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행위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주말에 여러 끼를 한꺼번에 조리해 두거나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면서 요리를 의무가 아닌 취미로 여기는 데서 즐거움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의 작은 셀프 케어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노력할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상기시켜주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더 건강하고 비용 면에서도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요함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하면 고요함이 예상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끌벅적한 가정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저녁 시간대에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고요함이 평온함으로 다가오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노년 여성은 집안일을 할 때 라디오를 틀어놓는 습관을 들였다고 합니다. 단지 공기를 채울 약간의 소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남성은 하루 종일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음악, 오디오북, TV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런 것들로 고요함을 채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요함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보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고요함은 생각하고 성찰하며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신체 활동에 대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살게 되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움직일 이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파트너나 동거인이 함께 산책을 하자고 하거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권하지 않으면 더더욱 그렇죠. 이로 인해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운동량이 줄어드는 좌식 생활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럼에서 혼자 산 지 얼마 안 돼 신체 건강이 점점 악화되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한 남성은 매일 걷던 산책을 점점 멈추게 되었고 결국 앉아있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몸이 점점 뻣뻣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덜 활동적인지 깨닫지 못했다 고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신체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일상에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걸음 수 목표를 정하거나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노년층을 위한 지역 피트니스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당신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단지 이 이유 때문에 강아지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산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신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운동이 꼭 헬스장에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거실에서 춤을 추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은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시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시간이 이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다른 사람의 일정이 없으면 하루, 일주일,
심지어 한 달의 흐름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느껴지거나 반대로 알아채지 못한 채 흘러가 버리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한 남성은 포럼에서 은퇴 후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로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심지어 몇 시인지도 모르는 날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는 파트너의 근무 일정이나 자녀의 활동 같은 외부의 시간적 단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당신이 스스로 시간을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느슨한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는 장보기, 목요일에는 집안 청소, 이런 식으로 특정 요일에 정해진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또는 특정 시간대나 요일을 기대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매주 클래식을 듣거나 오후에 정원을 가꾸거나 일요일 저녁에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등의 활동입니다.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즐기는 법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하루를 구성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것은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 정리는 혼자 살 때 더 쉬우면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 물건 정리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지 다른 사람과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집안의 모든 물건이 자신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진, 책, 가구는 추억을 담고 있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매우 개인적인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살 때 정리의 감정적인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물건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인생의 한 챕터를 닫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소화의 자유도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자신의 소지품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삶이 훨씬 단순해졌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혼자 사는 사람이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미니멀리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공간을 현재의 자신을 반영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물건은 유지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은 놓아주는 것도 해방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한 번에 하나의 영역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을 받아들이세요. 결국 이 공간은 당신만의 공간이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회적 초대는 줄어들 수 있지만 스스로 재미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살면서 놀랍게 느낄 수 있는 점 중 하나는 사회적 초대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친구와 가족들이 각자 삶의 다른 단계로 들어가면서 더 바빠지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돌보거나 경력에 몰두하거나 심지어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포럼에서 더 이상 모임에 초대받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때로는 고립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여성은 예전에는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른 사람의 초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사회적 삶을 만들어 가세요. 친구를 초대하거나 독서 모임을 조직하거나 거실에서 영화의 밤을 여는 것처럼 간단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좋은 점은 당신이 주최하는 경우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활동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60대 남성은 매주 일요일 이웃들과 함께하는 걷기 모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께 지역 산책로를 탐험하며 연결감을 유지하면서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은 당신만의 사회적 삶을 디자인할 자유를 제공합니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매주 함께 시청할 날을 계획해 보세요. 스스로 다가가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올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지만 혼자 살 때 더 중요해집니다. 혼자 살면 당신이 같은 옷을 3일 동안 입었거나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는 루틴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럼에서 혼자 살다 보면 이걸 누구를 위해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빠진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성은 혼자 산지 몇 년이 지난 뒤 자신이 사소한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거르거나 샤워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거나 소파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등 말이죠. 나이가 들어 혼자 사는 것은 도전일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만족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삶을 만들어갈 자유가 있으며 이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준비하며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잘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기대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든 정원이든 좋아하는 책이든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로 자신을 둘러싸세요. 그리고 힘든 날이 찾아오면 자신이 진정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처럼 혼자서도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